지난 시간에 네이덜 시어렘을 증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메트리와 컨저베이션에 관한 네이덜 시어렘을 이제 적용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 그 공간에서 공간이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그 시메트리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한 시메트리죠. 그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에서 그 보존되는 양이 모멘텀,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모멘텀이라는 걸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는데, 오늘은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 in time,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안 인베리언스. 갈릴리안 인베리언스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할 거는, 자,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네덜 시어렘에 의한 컨서브드 퀀티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거 미리 적어놨고요. Translational Symmetry in Time, 시간에 대한 이제 시메트리죠. 우리가 현재 시간 10시 59분인데 10시 59분이 아니라 11시라고 세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메트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다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의 다이내믹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액티브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 라그랑지안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시간만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운동을 하니까 시스템이 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타임만 시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시프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를 시프트를 시키는 거니까 그 두 개를 항상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축으로 그려봅시다. 축으로 그려보는데, 시간축을 이렇게 버티컬을 그리고, 공간축은 이제 3차원인데 2차원만 그려서 어떤 우리가 여기서 그려지는 패스가 결국은 입자의 입자 하나 같으면은 x 알파를 그릴 텐데, 얘가 x하고 y, z 이렇게 인덱싱을 하죠. 자, 근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는 x 알파하고 y 알파 이렇게만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타임 제로 어떤 이제 시스템 파티클들이 있는데, 요 파티클을 이제 모아서 여기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요. 자, 요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요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데, 요런 시스템이 이제 시간에 따라 에볼루션을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점선으로 하고 에볼루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시간축도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이미 다 여기에 이제 타임 라인, 그러니까 월드 라인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좌표상에서는 다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해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시간을 이만큼 시프트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이 전체를 그대로 이제 시프트를 이만큼 시켜요. 그대로 색깔을 살짝 바꿔주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시프트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내가 델타 t가 되겠고요. 자, 여기 파라미터 랭귀지로 하면은 여기 델타 오메가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델타 t는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델타 오메가 이렇게 쓰면 여기서 여기 얘기하는 정의한 라지 t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만 트랜슬레이션 시켰기 때문에 요 시프트는 없는 거고 델타 QI는 0. 자, 그러니까 QI는 전부 0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입자에 대해서 그 코디네이트는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컨서브드 퀀티티는 어떻게 되냐면 K는 자, 요 QI는 전부 0이니까 요것만 남죠. 자, 얘를 뭐 마이너스 사인 빼고 그냥 플러스를 쓰고요. 플러스를 쓰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서 이제 QI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는 전부 이제 그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써버리고요. 알파는 이제 입자의 인덱스니까 여기 X, Y, Z로 쓰는 거죠. X 알파로 다 바꿔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라운드 X 알파의 도트 그리고 라운드 L. X, Y, Z가 다 있으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알파 도트 빼기 라그랑지안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에 모든 알파 입자에 대한 썸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도 지금 그게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다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이거 이미 계산을 했고요. 그 라그랑지안이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라그랑지안이 서메이션의 2분의 1 m 알파 여기 같은 인덱스를 쓰기 뭐하면 베타 이렇게 쓰죠. 그 x 베타의 도트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v에 얘는 이제 포지션만의 함수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요 미분치는 요거에서 파셜 디리버티브는 이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값은 그 m 알파의 x 알파 도트랑 그러니까 모멘텀 알파 입자의 모멘텀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그래서 계산을 하면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서메이션의 알파하고 그 m 알파 x 알파 도트의 같은 것이 프로덕트 제곱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빼기 라그랑지안이니까 이걸 다시 넣으면 되죠. 다시 넣고 가로 닫고 베타 뭐 알파나 베타나 둘 다 더미 인덱스니까 자 얘를 그래서 쓰면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되죠.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 2분의 1만큼 빼줘야 되니까 2분의 1이 살아남고 복제 2분의 1 남고 더하기 Vx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토탈 에너지죠. 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쓰면 이 토탈 에너지는 그래서 보존된다는 거고요.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물리나 그 역학 초급 과정에서는 퍼스트 프린시플로 등장을 하는데 에너지는 원래 보존되는 거고 이게 근데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에서 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시간에 대한 대칭성이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베런트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에 대해서 시스템을 기술하는 어떤 블랙박스인 라그랑지안이 인베런트하면 거기서 보존되는 양이 하나 나오는데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토탈 에너지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컨스탄트 오브 모션하고 보존되는 거하고 아니 그게 아니죠.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 되는 거랑 그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인 타임이랑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요. 컨스탄트 오브 모션은 임의의 시메트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존이 된다는 뜻이고요.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 라그랑지안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시간에 대한 인베런스를 갖고 있음으로 생기는 보존량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게 토탈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자, 여기는 시간축은 놔두고 공간축만 그려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어디서 그릴까? 자, 이걸 가지고 그리죠. 요거를 카피해 와서 자, 요거는 하나는 지우고 업. 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은 3차원 오브젝트니까 그 로테이션 하는 축도 3차원, 세 개 x, y, z 다 가능하죠. 뭐 임의의 축도 가능하지만 이제 임의의 축은 그 세 x, y, z의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세 축이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이 시스템은 뭐 앞에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클로즈 시스템은 그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as a whole. 개별적인 입자가 로테이션 시메트리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는 항상 시메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지면으로 나온 예를 들어서 이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Z축이라고 합시다. Z축이라고 하고 Z축이라고 하고 그 자, 여기 원점을 뭐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기 원점이라고 하고 그 이 원점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축을 돌려도 상관없고 원점을 돌린다고 합시다. 자, 요거를 이제 돌릴 건데 그 회색으로 아니 뭐 점선으로 할까요? 아니 헷갈리니까 녹색. 아니 자, 이렇게 이제 축이 있는데 요거 스타일 정하다가 시간 보내는 일이에요. 자, 아무튼 얘를 전체를 그 돌릴 거예요. 전체를 돌릴 건데 그만큼 돌렸다고 칩시다. 이만큼 전체를 시스템을 돌려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색깔을 뭐처럼 녹색으로 연한 녹색으로 바꿔줍시다. 자, 이렇게 이제 돌렸어요. 이 돌리는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시스템이 시메트리를 갖고 있잖아요. 전체를 돌렸으니까 그 엠프티 스페이스에서 이 시스템 빼고는 엠프티 스페이스니까. 자, 그럼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요 돌리는 각을 여기선 파라미터가 되니까 얘를 각도를 델타 오메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쓰면 x 알파, y 알파, z 알파가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그려보죠.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 좀 확대를 좀 해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되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그려보면 그 여기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사이즈가 왜 이렇게 변했냐? 아,
원점이 안 맞았구나. 자, 얘가 이제 요게 그 요만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어떤 그러니까 임의에 이제 파티클이 있는 위치에 그 여기 파티클이 있었다고 칩시다. 알파 번째 여기 이게 x 여기가 이제 x 알파죠. x 알파였는데 이게 이제 여기 수정이 이만큼 시프트가 된 거죠. 자, 근데 x 알파 프라임하고 x 알파의 관계가 있겠죠. 이게 델타 x 알파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면 z축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으니까 이 벡터량을 구하면 되죠. 이 거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요 시프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요 벡터는 그 여기서 두 개 여기 x 성분하고 y 성분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 성분은 이만큼 변하고 y 성분 이만큼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여기 삼각형이 닮은 꼴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닮은 꼴이 있어서 요각을 뭐라고 할까?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닮은 꼴이 있어서 여기는 이쪽 각이 세타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맞나? 이쪽 각이 세타가 아니고 저쪽 각이 세타군요. 그죠? 삼각형 닮은 꼴이 있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r 하고 델타 오메가 이게 이제 크기가 요게 r 델타 오메가잖아요. r 델타 오메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축은 r 델타 오메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마이너스 x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되고 아니 y 이쪽은 x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델타 x 알파는 여기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오고 y 알파 이게 다 그 이거는 이제 입자의 위치에 의존을 하죠.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되니까 하고 델타 오메가 그 다음에 x 알파의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z 방향은 변화가 없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요 컨서브드 퀀터티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건 0이죠.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없으니까 이건 0이고 얘가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얘가 살아남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가 Z방향의 Z축을 중심으로 했다는 걸 생각을 해서 KZ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QI가 어떻게 되냐면은 Q 알파가 그러니까 델타 X 알파가 Q 알파라고 하는 벡터에 하고 이제 델타 오메가 이렇게 쓰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Y 알파랑 뭐죠? X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제로. 자, 그래서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성분, 요게 X 축에 대해서 X 알파를 씁시다. X 알파에 라운드 L 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Y 알파가 되고 더하기 그러니까 Q 코디네이트가 Y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X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다 모든 입자에 대한 썸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저기 약간 컴팩트한 형태로 쓰면 서메이션 알파의 순서를 바꿔줘서 x 알파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놓고 빼기 y 알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컨서브드 퀀터티가 되고요. 자, 이게 뭔지는 이따 한 번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x와 y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근데 x, y, z 축이 다 서로 이게 레프트 핸디드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x, y, z.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도 다 똑같아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식에서 똑같은 방식을 쓰면 x 값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x 대신 y가 들어가고 y 대신 z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y, z, 여기 z, y 이렇게 되면 되고, 똑같은 수식이 ky에 대해서도 또 있을 거고요. 복제. 여기는 y, 알파를 주면 안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ky는 z하고 x하고 x, z.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얘 세 개를 한 번에 쓸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쓸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쓰면 이게 벡터가 되고요. 어떤 벡터량이 되고, 이 벡터량은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서메이션 알파하고 다른 게 아니라 요 앞에는 위치에 관련된 게 있고요. 뒤에는 이제 라그랑지안의 속도에 대한 미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간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x 알파 크로스 그 다음에 라운드 x 알파 도트 분의 라운드 L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알파 입자의 모멘텀이죠. 이 알파 입자의 모멘텀이고, 따라서 이 x 알파하고 알파 입자의 모멘텀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그게 보존이 된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이죠. 자,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은 로테이셔널 시메트리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이긴 했는데 완벽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보인 거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걸 구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코디네이트는 이제 카티시안으로 잡지 말고요. 그러니까 앵글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축이랑 앵글이랑 임의의 축을 정하고, 그러니까 임의의 축을 정했다고 합시다. 임의의 축을 정하고, 임의의 축을 뭐 n이라고 할까요? 요 밸류를 그냥 z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요 그림을 이제 갖다가 쓰면, 아니다. 요 그림 갖다 쓰지 말고, 요걸 갖다 쓸까요? 요걸 갖다 쓰면, 자, 여기에 이제 그 축이 있는데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R 코디네이트가 되고요. 임의의 이걸 로라고 합시다.
실린더릭한 코디네이트를 써서 x 알파를 로 알파, 그 다음에 앵글이 파이 알파, 그 다음에 z 알파 이렇게 씁시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임의로 우리가 축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축에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걸, 이쪽 방향 이렇게 도는 거를 우리가 앵글로 그리고 생각을 해서 이쪽 방향을 조금 연하게. 자, 이쪽으로 도는 앵글을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라그랑지안은 이런 식으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썼으니까 알파하고 2분의 1에 m 알파, 그 다음에 레디얼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서큘러 돌아가는 방향이 있고, 로 알파 제곱에 파이 알파 도트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축과 날아가는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v, 이거는 그냥 x 이렇게 써주고. 자, 근데 얘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 n축을 중심으로 대한, 그러니까 임의의 n축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컨서브드 퀀터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다시 이걸 갖다가 쓰면 똑같은 거를 이걸 또 이용을 하면 타임에 대한 건 역시 없고요. 타임에 대한 건 없고 여기 우리가 유일하게 변하는 게 뭐냐면은 파이 알파 플러스 델타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기서 베리에이션에 해당하는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거는 요거죠. 그리고 모든 이 각도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알파, 모든 입자에서 똑같이 앵글이 돌아가고요. 축을 어디로 잡든 상관없이요. 똑같은 만큼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뭐 입자가 이 입자, 1번 입자든 2번 입자든 어떤 입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이제 얘가 돌아가니까 그런 거죠.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이만큼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려보지. 이렇게 똑같이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돌아갈 거고요. 그림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생략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Q 알파는 전부 1이 되고요. 파이에 대해서. 자, 이 K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코디네이트는 알파 도트 분의 라운드 L 이렇게 되는 거고 모든 알파에 대해 썸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Q 알파가 이게 전부 1이니까 여기 생략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라그랑지안에서 요 파이, 그러니까 결국 각속도죠. 각속도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m 알파 로 알파의 제곱에 파이 알파 도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이 되겠죠. 자, 여긴 뭐 방향이 정해지면 그냥 그 값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벡터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요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코디네이트가 다 바뀌니까 사실 이거는 역시 세 개의 인디펜던트한 양을 갖고 그 독립적인 그 보존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 그리고 이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외에도 이 역학계는 하나의 시메트리를 더 갖고 있어요. 갈릴리안 인베리언스인데 그러니까 모든 역학 법칙이 그 등속으로 움직이는 상대 좌표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역시 시메트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시메트리에 해당하는 보존량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덜 시어럼 적용을 하면 여기서도 보존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자, 한번 이게 이제 결과가 좀 묘한데요. 나도 이 결과를 이걸 하면서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얘를 그 시공간 축에 대해서 한번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려보죠. 시간 축에 대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시공간 축에 대해서. 자, 이런 게 있고 시공간 축. 자, 이렇게 시공간 축을 생각을 하고 약간 이제 시간 돌리는 걸 얘기했고 여기 아니고 시간 이동이 아니에요. 시간 이동하지 않아요. 시간은 이동하지 않고 시간은 그대로 있는 거고 자, 어떤 이제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그릴 때는 얘가 이 물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다 표시가 돼 있죠. 운동 자체가 시간에 따른 디펜던스가 이미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왜 시간을 공간에다 이 종이에다 그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갈릴리안 인베리언스는 이게 얘가 이렇게 축이 시스템 놔두고 축이 있는데 새로운 좌표계는 새로운 좌표계가 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간축은 그대로 있고 그 얘가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축은 사실 안 돌아가고 공간축만 돌아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냐면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으로 돌아가고 x축은 x 알파의 프라임 그다음 y축은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이게 그래서 이 평면이 달라지는 거죠. y 알파 프라임. 지금 그림으로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래 그러니까 t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스타일을 바꿔서 여기다 올려봅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자,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공간 쪽에서 봤으면은 시간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표시할 때 XY 플레인 물론 XY 플레인은 X, Y, Z 스페이스를 공간 스페이스를 2차원 레프레젠테이션 한 거고 플레인이 돌아가는 거죠.
플레인이 회전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간은 변화가 없고 t 프라임 t랑 같고, 그 다음에 위치는 모든 위치에 대해서 x 알파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x 알파, 만약에 어떤 u 마이너스 u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u라는 속도로 이동하는 관측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죠. 플러스 u t. 이게 새로운 관측자는 u의 속도로 프라임, o 프라임은 o에 대해 마이너스 u의 속도로 마이너스 u의 속도로 등속으로 이동하는 관측자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됐죠. 그러면은 모든 관측 여기 우리가 보존량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 시간 공간이 다 있지만 이 식을 다시 보면 시간은 변하지 않고요. 새로운 관측자에도 동일한 시간이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요 값만 변화가 되는데, 요 값만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 네이드 스테레움이 나타날 텐데, 얘는 이거 자체가 델타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죠. 또는 뭐 델타 오메가를 u라고 부를까요? 델타 오메가를 u의 크기라고 부르면은,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q 값은 모든 알파에 대해서 벡터가 되고, 얘는 u 방향의 벡터가 되고, 유닛 벡터랑 시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존량은 벡터량이고, 서메이션 알파에 q가 x가 되고, 라운드 l하고, q 알파 대신에 이 u라는 벡터인데 3개를 했으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는 거고요. 하고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가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게 모멘텀에다가 이 어떤 임의의 방향, 유닛 벡터 하고 이게 시간을 곱한 게 이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보존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얘는 보존이 되죠. 모멘텀이 보존이 되니까 얘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죠. 토탈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보였고, 지난 시간에 이 방향 벡터는 시간과 무관한 거니까.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죠. 시간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죠. 따라서 이게 보존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게 모종의 아주 재미난 희한한 실패가 나타났는데, 자, 이 이야기는 어느 역학책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저께 알았어요. 이게 실패한다는 거 어저께 알았고, 그전에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은 갈릴리안 인베리언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s not the true symmetry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얘가 속도가 충분히 작다고 해도 얘는 여전히 시메트리가 아닌 거예요. even
우리가 속도가 충분히 광속에 비해서 작으면 역학의 법칙이 다 성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예를 이제 처음 발견을 했어요, 나는. 그 리밋으로 가면 되게 기술이 되는데, 요 컨서브드 퀀티티에 대해서는 잘못 기술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이 맞는 시메트리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로렌츠 시메트리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